첫 번째는 봐. 그 제일 위에 있는 거 세 개 보면 돼. 이 세 개. 알겠지? 첫 번째는 이거야. 삼각형이 있을 때 봐야 되는 거 이건 뭐야? 여기 평행선 보셔야 돼.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기준은 무조건 평행선입니다. 알겠죠? 기준 딱 봤을 때 비율이 이렇게 대 이렇게입니다. 됐죠? 근거는 다 닮음이에요. 위에 삼각형, 밑에 삼각형 A의 닮음이라서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 됐어? 첫 번째 그림 이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 그림 어떻게 봐야 돼? 두 번째 뭐라고 그리는 거야? 이게 뭐 그림이 섞여 있네. 근데 이거 빨간색 비율은 그냥 닮은 비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 변 비율까지도 이렇게가 같아요. 알겠죠? 됐어? 이렇게 보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바로 모르시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까 봤던 그림이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 기준은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평행선. 그럼 이제 얘 기준으로 보고 닮은 게 볼 때는 이렇게 돼 이렇게 됐지? 이거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비율이 이렇게랑도 같습니다. 됐지? 돼요? 근데 근거는 얘를 기준으로 마주보는 삼각형 두 개가 A에 닮은 거. 됐지? 얘도 평행선 기준으로 위에 삼각형, 밑에 삼각형이 A에 닮은 거. 이렇게입니다. 됐지? 여기도 이렇게. 됐지? 다 근거는 닮음이에요. 됐지? 이거 잘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를 보는 기준은 얘가 맞아. 알겠지? 평행선 기준으로 이 별표친 이 점을 찾아서 보는 게 일단 맞고요. 첫 번째 그림은 기준을 볼 때 평행선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알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다 응용되는 그림인데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살짝 이제 응용이 되면은 이게 A 대 B면 여기도 A 대 B니까 이쪽 비율도 B-A 대 B-A라서 이 비율도 같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게 파생이 또 되는 거냐면 얘 기준으로요. 평행선 기준으로요. 이렇게 비율이 똑같아야 됩니다. 됐죠? 네. 이거 인정됐죠? 이거 일반화할게. 봐봐. 여기서 아무 선이나 내려봐. 이렇게. 아무 선이나 내리면 이렇게 비율도 똑같이 따라가. 알겠지? 일반화 시켜도 돼요. 알겠죠? 특별히 여기서 수직으로 꽂는 게 뭐지? 높이. 맞아? 높이지. 수직으로 꽂는 게. 그러면 그 높이의 이 비율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해요. 여기에 뭐 어떤 성분이 이렇게 지나간다. 뭐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봐. 요 점을 지나잖아. 이렇게 되면 이 비율도 무조건 같아집니다. 닮은 비율.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화 시켜서 이해를 하는 게 좋고요. 됐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그림으로 이제 모든 문제를 푼다. 그리고 이거 파생되는 그림도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숨은 그림 찾기예요. 문제 이렇게 이 그림 안 준다. 알겠지? 아까처럼 이렇게 숨겨서 주거나 그림 안에서 두 개를 엮어서 주거나 두 개를 엮어서 주는 게 제일 많이 나와. 얘네 두 그림을 엮어서 주는 게 제일 많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그 엮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의 근거를 밑에 그냥 증명을 다 달아놨으니까 그냥 공부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넘기세요. 그 다음에 별도 두 개 쳐. 이거는 뭐 중등 과정에서도 참 중요한 거지만 이건 고등 과정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이거 특히 공통수학 너네 시험 때문에 준비할 때 이거 가계이등분석 성질 이거 무조건 나오는데 이거 잘 못하더라고.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각이등분석 성질.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하나는 외각이등분석 성질. 됐죠? 이거 내분점, 외분점 관련해서 분명히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지?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가니? 보통 여기 길이가 A고 여기가 B면 이렇게 비율로 들어가는 게 A 대 B의 비율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A고 여기가 길이가 B면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비율이 A 대 B의 비율인 거 맞죠? 이렇게. 됐어? 두 개. 못하면 안 돼. 알겠지? 내용 까먹으면 안 되고 무조건 이용하셔야 되는 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외곽에서 나오면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어디 비율이 A 대 B였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알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밑에 증명 달아놨어요. 어떻게 하는지. 넘어갈게.
봐야 될 거, 공부해야 될 거 그냥 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행선 사이 선분 그림인데 뭐 다 집어쳐. 외우지 않는다, 알겠지? 이런 건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건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 평행선이 이렇게 만약에 세 개가 끼어 있잖아. 이 세 개가 다 평행선이야. 그럼 여기 세 평행선을 다 가로지르는 뭔가 선분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생긴다고 하면은 그냥 법칙은 그겁니다. 따라가는 비율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다 따라가는 거야. 됐지? 이걸 인정하고 가시면 돼요. 됐지? 그 얘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오른쪽에 막 크로스로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 생각해봐. 이 그림에서 얘네 두 개가 크로스로 엮이더라도 성립하는 건 똑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른 그림이라고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알겠지? 어쨌든 어떤 선분을 긋더라도 비율은 똑같다. 즉 여기에 심지어 이 평행선을 가로지르는 선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긋잖아? 네. 그러면 여기 교점 기준으로 이렇게 비율은 무조건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았을까? 네. 넘어갈게.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 두 개가 또 핵심 컨텐츠예요. 가운데 박스에 들어가 있는 두 개의 그림이 학교 시험에 나오는 핵심 컨텐츠예요. 이 두 개의 그림. 외우지 않는다. 알겠지? 외우지 않고 그냥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한다. 알겠지? 첫 번째는 보세요. 이게 첫 번째는 가르칠 게 좀 많아. 할 말이 많아. 이 그림은 할 말이 많은 그림입니다. 이건 할 말이 많은 그림인 게 일단은 이거의 시작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안 할게요. 알겠죠? 일단 삼각형부터 시작할게요. 알겠지? 이 그림은 지금 할 게 많아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어요. 등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목은 등분할이에요. 일단 프린트가 없어요. 등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말뜻이 뭐일 것 같아? 등분할이라고 하는 거. 뭔가 그치 분할을 하는 건데 어떻게 분할한다? 똑같이 분할한다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 내가 여기를 중점을 잡았어. 그러면 이제 길이가 절반씩 쪼개지죠. 이걸 다시 중점을 잡아요. 그러면 절반 또 쪼개지죠. 그럼 내가 여기서 다시 위쪽을 절반으로 당기면 나 지금 몇 등분한 거지? 4등분한 거 맞지? 괜찮아? 4등분한 거 맞지? 그러면 잘 봐. 여기 아래쪽에 제일 긴 변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지금 이거 보이지? 오케이? 이 길이가 등차를 이룹니다. 공부하세요? 알겠죠?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알겠죠? 네. 저 길이 사이의 관계는 등차의 관계가 있어. 등차 다 뭔지 알지? 네. 일정한 수를 더해서 가는 규칙이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런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봐봐. 그럼 너네 수학에서 이거 길이를 갖다가 어떤 수치를 나타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너네 점은 길이가 몇 자리로 가야 될까? 그렇지. 점은 길이를 0자리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풀이 과정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가 길이가 6이고요. 여기가 길이가 예를 들어서 2예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얘랑 얘가 몇 칸 차이나? 2칸 차이지. 등차 수열의 핵심은 칸수를 세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이해돼? 네. 그러면 두 칸의 차이가 얼마니까? 4니까 공차가 얼마야? 2요. 2겠지. 그럼 여기 길이 얼마야? 4. 4. 여기 길이 얼마야? 8.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 이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근거는 뭘까? 근거는 뭐냐면 지극히 당연한 건 뭐냐면 얘에 대한 평행선을 찍찍찍 그어요. 찍찍찍 그어요.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평행선도 찍찍찍 그어요. 이쪽으로. 찍찍 그어요.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칸수를 세보라고. 잘 봐. 이게 다 합동이잖아. 합동. 맞아? 여기 안 넣었네. 이렇게. 됐어? 이게 세 개가 다 합동이야. 다 평행선이 그어진 거기 때문에 삼각형들이 하나하나가 다 합동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네. 그럼 봐봐, 이게 몇 칸이야? 3칸, 2칸, 3칸, 4칸이지? 위에 건 몇 칸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공차만큼 한 칸씩 줄어드는 거 보여? 네. 당연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끝의 길이를 0이라고 인정을 하고 나머지를 똑같은 수를 더하는 규칙으로 간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등분할의 원리입니다. 알겠죠? 괜찮을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공식으로 적혀 있는 거는 몰라도 되는 거야. 알겠지? 됐어? 그 공식 외우라고 써놓은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교과서에 정리된 내용이 그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를 지금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개념이 확장이 되면 사다리꼴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사다리꼴도 똑같아. 봐봐. 사다리꼴도 똑같은 게 뭐냐면 이 개념이 약간 확장이 되면 사다리꼴 그림에서 더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똑같은 걸로 분할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오른쪽 사이드에 다 등분할이 된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이 변 길이들도 무조건 등차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여기서 평행선을 날리고 제가 첫 시간에도 그 너네 여러 가지 사각형 할 때 첫 시간에 여러 가지 사각형 그 첫 시간 여러 가지 사각형 설명할 때 사다리꼴 설명했지. 사다리꼴에서 주로 활용하는 보조선이 두 종류가 있었어. 뭐랑 뭐였지? 수발. 그렇지. 수직선하고 평행선. 그렇지. 네. 근데 수직선은 주로 어디서? 3학년 2학기에서. 그리고 평행선은 주로 어디서? 2학년 2학기에서 활용한다고 했지. 여기서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그럼 오른쪽에 A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인정되시죠? 그리고 왼쪽 상황을 인정했으면 이 변 길이의 사이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 등차의 관계라는 걸 알아야겠지. 그러면 내가 이 첫 번째 길이를 K라고 놓는다면 두 번째를 뭐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2K, 여긴 3K, 여긴 4K인 거 맞죠? 네. 어차피 길이를 보니까 여기 A, 여기 K 플러스 A, 여기 2K 플러스 A, 공차가 얼마야? K. 그렇지. 공차가 어차피 K인 등차 수열인 거는 똑같다는 거야. 이해됐지? 네. 됐습니까? 그럼 이게 보여졌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인정하시고 쓰시면 돼요. 얘네들끼리의 이제 수의 규칙도 등차의 규칙을 놨습니다. 알겠죠? 그럼 자,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여기 길이, 여기 아래쪽의 길이를 빨간색도 있어. 여기 아래쪽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자, 빠르게 좀 구하는 거야. 봐봐. 등분할이 안 되어 있다고 해도 네가 등분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 변 길이를 내가 36으로 줘.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거를 24로 줘. 이 두 개의 길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칸수세 몇 칸이야? 세 칸 차이가 얼마야? 12. 세 칸이 12면 한 칸이 얼마야? 4. 4지. 4빼 32, 4빼 28.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이렇게 가는 거다. 됐지? 그럼 이거를 실전에서 응용할 때는 어떻게 가냐? 오른쪽에 비율을 줄 거예요. 사다리꼴을 주고 3대 1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실전에서는 3대 1 이렇게. 그럼 너는 이걸 몇 등분해야 될까? 4등분. 그렇지. 4등분해서 가야지. 이게 3대 1이니까 너가 4등분을 해서 봐야 되는 그림이라는 거야. 그리고 왼쪽처럼 문제 푼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차피 물어보는 건 2선분일 거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얘를 구하라. 이렇게. 괜찮을까? 안 되면 안 돼. 필수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푸는 거는 니네들 수준에서는 필수야. 알겠지? 공부하세요. 알겠죠? 이해되죠? 지금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그냥 그 얘기야. 그 사다리꼴의 평행선 요 사이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 공식은 짜쳐요. 그냥 하지 마. 알겠지? 공식 외우지 말고 등분할이 핵심입니다. 알겠죠? 이 그림은. 됐습니까? 넘어가. 두 번째 그림 볼게. 두 번째 그림은 뭐 방법이 없어. 두 번째 그림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의 공식을 암기하는 거는 선택사항. 이걸 선택사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만큼은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안 외울 사람들은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는 뭐 답을 길이를 찾으라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기니디 문제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림 상황에서 옳은 걸 고르세요를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공식을 외우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그림 상황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이 더 중요한 거야.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기니디 문제에서는. 그치? 그래서 여기 볼게요. 이 그림이 아까 삼각형이랑 모래시계 그림이 합쳐진 그림이라고 해서 알려준 게 이 그림이야. 알겠지? 봐봐. 첫 번째. 두 개가 겹쳐지죠? 약간 뭐 이런 건데. 평행선, 그리고 얘에 대해서 평행선 이렇게. 이 그림이거든? 그럼 봐봐. 길이 보통 왼쪽, 오른쪽 A, B라고 줘. 이런 식으로. 여기 A, 여기 B 이렇게 줘. 그럼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자 여기 봐.
여기 보라는 거는 지금 삼각형을 보라는 걸까? 모래시계를 보라는 걸까? 오케이, 모래시계를 보라는 거야. 보여? 평행선 보이지 이거?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이거야. 괜찮아? 됐지? 보이지? 그럼 몇 대 몇 닮음이에요? 앞에 뒤에가? 그쵸, A 대 B 닮음. 내가 그냥 비율로 얘기하는 거 계속 그냥 닮은 비로 얘기하고 있다. 알겠지? 네. 그럼 봐봐라. 이렇게가 A 대 B 맞지? 됐어? 대응변이니까.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요 평행선 기준.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요 평행선 기준 삼각형과 이렇게 아래쪽. 빨간색 보이지? 이렇게가 A 대 B야. A 대 B지? 네. 몇 대 몇이야? A 대 B. 됐죠? 여기까지 봐야 되는 그림이에요. 끝이야. 알겠지?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그림. 됐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게 막 이렇게도 물어봐요. 얘랑 얘가 A 대 B다.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 들어가 있다고. 알겠지? 그럼 공식만 외우게 되면 이 그림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 그 결국엔 문제 풀기가 어렵거든. 그때 가서 그거 다 증명하고 앉아있을 겁니까? 아니에요. 내용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은 두 개로 쪼개서 봐야 되는 거야. 모래시계 먼저 본 다음에 그 얻어낸 비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삼각형 평행선 본다. 이렇게. 됐죠?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그림의 결론은 여기 길이의 결론이 나 있어. 여기. 그래서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건데? 약간 이제 이런 거. 그럼 뭐 별거 아니죠. 비율이 보세요. 비율이 A 대 B면은 이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일 거 아닙니까? 근데 닮은 B는 몇 대 몇으로 써야 되는 거야? A 대? 그렇지. A 플러스 B라고 써야 되는 거고 네가 원하는 길이가 저기가 X고 요 아랫변의 길이가 얼마니까? 그렇죠. B니까 너는 이걸 그냥 X에 대해서 정리한 거에 불과해. 근데 이게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합분의 곱이에요. 됐지? 이게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대체 합분의 곱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오면 감사합니다고 문제 풀면 되는데 애들이 이 공식만 외우니까 이 그림을 약간 변형해서 내는 거야. 어떻게 변형해서 내는? 이렇게 변형해서 내는. 이렇게 변형해서 내는. 이렇게 내면 이 그림이 저 그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애들이 문제 풀려. 여기 A 주고 여기 B 주고 이 길이를 찾으라고 문제 냈을 때 다 이거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됐지? 본질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상황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세요. 알겠죠? 네. 맞아? 그러면 봐봐. 우리는 항상 수학은 이렇게 하잖아. 뭔가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상황과 부합하게 일치시켜야지 쉽잖아. 그럼 왼쪽 그림처럼 만드는 방법이 뭘 것 같아? 선에서는 그렇지. 이거야. 됐어? 이거고 이 길이를 찾을 때는 이쪽에 삼각형을 보면 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거? 그래서 이 길이를 찾으면 이 길이를 찾는 순간 이 왼쪽의 상황은 그냥 여기 오른쪽의 상황은 그냥 이 그림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길이를 찾아서 왼쪽처럼 풀자가 핵심인 거야.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야. 괜찮을까? 혹시나 하는 상황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풀면 망합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간다? 여기서 이 얘를 지나는 평행선을 찍 그어서 오른쪽 상황에서 왼쪽처럼 풀자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이를 만약에 C 뭐 이런 형태로 구한다고 치면 이렇게 얘 기준 이렇게 비율이 C 대 B로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합분의 곱이에요. 됐지? 괜찮아?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응용이 됐을 때는 이 길이를 찾아서 왼쪽처럼 풀자라는 거예요. 알겠지? 혹시나 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됐어, 끝. 그래서 다 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밑에 이제 뭐 증명하는 거 이거 다 드렸고요. 증명 과정은 제가 일일이 다 안 썼어요. 그냥 어떤 보조선을 활용하는지, 어떤 닮음을 이용하는지만 체크만 해드렸습니다. 넘어가세요. 하나 넘어가세요. 그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뭐 일일이 다 다루진 않을게요. 일일이 다 다루진 않을 거고 집에 공부하실 때 한번 뭐 X값하고 Y값 이런 거 좀 찾아보세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랑 7번만 보겠습니다. 7번에 조건이 살짝 부족하거든요. 7번은 그 위에 AD 길이 찾으라고만 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고 여기가 8이고 자 여기가 14야. 맞나?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여기 길이 찾는 게 문제고 맞죠? 여기 찾는 게 문제고 이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여기를 비율로 뭐를 줄 거냐면 여기 비율을 1대 3으로 한번 줘볼 거야. 괜찮지? 그러면 세 칸이 몇 차이? 세 칸이 6 차이. 한 칸이 몇? 2. 여기서 2 한 번 빼면 얼마? 6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충분히 이해됩니까? 공식 필요 없지? 오케이. 공식 필요 없어. 확실히. 오케이. 이게 더 맞아.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했어? 너무 빨라서 이해 못하면 다시 해줄게. 이해했지? 세 칸이 6 차이니까 한 칸이 2. 그럼 2를 여기 한 칸 차이니까 한 번 빼면 정답이 6이다. 이렇게 됐죠?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별거 아니죠? 넘어갈게. 넘겨도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못 볼 것 같다. 시험 못 봐. 느긋하게 설명할게 이제. 그 두 번째 넘기니까 나오는 건 뭐야? 야, 좀 더운데 켜도 되냐? 네. 또 때문이야. 껐어요 아예? 네, 30도요. 죄송해요. 한 번만 해봐. 이거 가리 평가에 적어야겠다 이거. 이거 산에 괴롭히는 안 돼. 하늘을 괴롭혀. 두 번째는 그 중점 그 이름이 중점 연결 정리. 중점 연결 정리. 근데 말 그대로 정리입니다. 수학에서 정리는 문제 풀 때 사용해 달라는 게 정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정리로 활용하면 되는데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 여기를 줄게요. 중점 연결 정리의 방향은 두 가지야. 알겠지? 근데 이걸 둘 다 그냥 중점 연결 정리라고 불러. 첫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이 있을 때 중점과 중점을 연결. 오케이? 이게 조건이야. 중점과 중점을 연결. 이게 조건이야. 연결하면 나오는 게 결론이야. 이 방향이 첫 번째 방향. 자, 중점과 중점이 연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는 알파벳 부여해드릴게요. A, B, C, D, E 이렇게 가자. 자, 두 가지야. 여기서 파생되는 성질은 두 가지. 첫 번째 D, E와 자, B, C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 어떤 상황이 되더라? 평행이 되더라. 첫 번째 성질 이거 됐지? 이게 결론입니다. 알겠죠?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첫 번째 변의 비율 여기 이 변의 관계가 평행의 관계가 되더라. 두 번째 길이의 비율이 1대2 닮음이니까 몇 배 되더라? 2배. 그렇지, 2배가 되더라. 따라서 BC의 길이가 2배의 D2가 되더라. 이게 첫 번째 중점 연결 정리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는 삼각형이 또 있죠. 이번에 한쪽만 중점을 잡습니다. 한쪽만. 자, 이번에는 한쪽만 중점을 잡아요. 이쪽만 중점을 잡아서 평행선을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날리는 이게 조건이야. 그리고 나오는 게 결론.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게 평행선을 날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럼 이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여기 중점이니까 중점에서 평행선이 날아간 거죠. 그럼 결론은 여기도 이등분이 된다. 됐죠? 거기도 이등분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됐어? 그래서 저 알파벳은 위에 거랑 똑같이 쓸 거니까 어떻게?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A, E와 EC의 길이가 같아진다. 즉, 이 점도 중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됐지? 저 점도 중점이 된다. 됐죠? 그리고 밑에 결론은 똑같아. 길이도 2배 관계가 된다. 그래서 중점 연결 정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중점 연결 정리라고 불러요. 알겠죠? 두 개를 다 써요. 문제 풀 때 실제로. 얘도 쓰고 얘도 씁니다. 알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요 이하죠. 그 다음에 밑에 루트 1번은 제가 설명 안 해줘도 될까요? 이거 하자 이거. 그 밑에 이 그림 있지. 여기가 하필이면 중점, 여기 중점 이렇게 잡혀 있을 때거든? 이거 등분 안에서 몇 등분이야?
2등분제? 2등분일 때는 특별히 공식 같은 게 약간 생기는데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몇 칸이야? 두 칸인데 두 칸의 차이가 이거 죄송해요. 이거 잘못 적었어요. 두 칸의 차이가 B-A지. 그럼 한 칸은 뭐겠어? 맞는 것 같은데? 이거지. 미안해. 맞는 것 같아. 이 두 칸의 차이가 B-A면 한 칸이 2분의 B-A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빼거나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더하면 얘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가 1대1 내분이 됐을 때는 이건 그냥 평균 값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 같은 건 외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밑에 1번은 그 보세요 한번. 알겠지? 사각형의 중점,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은 일단 평행사변형이 보장되고 그 이후에 추가 조건을 확인하면 이게 뭐 직사각형이든 마름모던 이렇게 간다. 이해하시면 돼요. 넘겨 마지막 장에. 자, 마지막 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선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도 외워야 될 그림이 두 개 있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림 두 개를 외울 거야. 그림 두 개를 외울 거야. 알겠지? 근데 일단은 중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개념부터 똑바로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중선이 뭡니까? 뭐를 중선이라고 불러요? 중점을 지금 삼각형에서 각의 각 쪽에서 대변의 모순점 중점이랑 연결했을 때 걔를 중선이라고 불러요. 됐지? 이 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어? 세. 중선의 교점. 무슨 중심? 무게 중심. 됐지? 자, 무게 중심 성질은 두 개. 두 개만 공부하면 돼. 이 두 개로 모든 걸 다 풀어내니까. 알겠지? 첫 번째 뭐 있다? 무중이. 무게중심이 무중이라고 불러보자. 평행사면 평사라고 해요. 무중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 됐지? 네. 자, 중선이 이렇게 날아가고 중선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여기 찍히는 이 부분이 무게중심인데 이 무게중심이 하나의 중선을 2대 1로 쪼개.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네. 별표 3개. 이게 제일 중요해. 두 번째, 세 중선에 의해 넓이가 몇 등분? 세 중선에 의해 말 틀리네. 세 중선에 의해 삼각형의 넓이가 6등분 된다. 이렇게 출제율 별표 하나. 됐죠? 그 다음에 번외 중선 정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부르는 번외. 고등 이상에서는 사실 얘가 0순위야. 0순위, 1순위, 2순위. 알겠지? 중선 정리는 중선이 나오는 소재마다 무조건 0순위로 중선 정리 쓸 수 있나? 이거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원래. 자, 그래서 중선 날려요. 이렇게. 자, 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A, B, C, 여기 D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2배 열고 C제곱 더하기 D제곱.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중선이 지금 D잖아요. 이 중선 길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공식 같은 겁니다. 알겠죠? 물론 이쪽 길이도 C고 이쪽 길이도 C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쓰던 이 길이를 쓰던 관심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거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하냐면 고등 과정에서 좌표평면 도입해서 증명하죠. 이렇게. 안 할게요, 그냥. 끝이에요? 끝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무게중심 이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알겠지? 순서는 잡아드렸어. 중등 과정에서는 요거. 아마 이거 쓰는 내용은 안 나올 거라고 믿어요.
짜칩니다. 문제 딱 내놓고 선생님이 이걸로 풀어주면 굉장히 짜쳐요. 2학년 2학년. 그래서 아마 이건 안 나올 거니까 그냥 고등과정에서는 진짜 중요해서 적어드리는 거고 아마 이거를 우선순위로 잡는 게 맞아요. 2대1 그 다음에 6분 이렇게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그림 2개 보이는데 그 2개 암기입니다. 암기. 그림 중에 암기.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거를 파생법을 모르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2개를 갖다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첫 번째 그림은 너희들이 보통 이 그림이 이게 회전돼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회전돼서 나올 수,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이 그림으로 나올 법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전돼서 나오더라도 아 동일한 그림이구나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이렇게 잡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선이 내려가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왜 그렇게 되는지 근거도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선이 이 두 선을 갖다가 지나고 있고 얘는 2개 연결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을 그냥 외우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이 그림에서 성립하는 건 뭐냐면 넓이가 쪼개져. 평행사변형이 이 선에 의해서 넓이가 각각 쪼개지는데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죠? 이 넓이의 비율을 우리는 외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그냥 알고 있는 비율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전화번호처럼 외우세요. 444에 2523 됐죠? 444에 2523이라고 전화번호처럼 외워놓고 비율 갖다 씁니다. 알겠지? 그럼 전체 비율은 몇 S냐면 전체 비율은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24 나와. 알겠지? 그러면 비례배분인 거야. 알겠지? 아 얘가 24조각 중에 5조각에 해당하구나. 그럼 전체 평사 넓이 곱하기 24분의 5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풀이가 되면. 자 외워놓고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저렇게 딱 1초 만에 풀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근거는 좀 알려드릴게요. 이 그림이 왜 저렇게 쪼개지는 거고 이 그림에서 사실 봐야 되는 본질은 뭔지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림은 이렇게 해놓고 일단 넓이 관계 외웁니다. 외우고 시험 봅니다. 그리고 까먹으면 돼. 알겠지? 시험용이야. 알겠지? 외우고 시험 보고 그냥 까먹으면 돼. 됐지? 응? 뭐가? 뭐? 한 달 남았다고? 너는 뭐가 보여? 내가 평행사변형을 삼각형 2개로 쪼갰어. 힌트는 그거야. 너는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중선. 너는 중선 2개를 봐야 돼. 왼쪽 삼각형에서는 얘가 뭐의 역할을 한다? 중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얘가 중선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잘 봐. 이 선이 대각선 맞아? 네. 얘도 대각선 맞아?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원래 서로를 어떻게 해? 이등분하지? 그러면 이 교점 기준으로 여기도 이등분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이 선의 정체가 뭐야? 다시 중선. 오케이. 됐어? 이 선이 다시 중선 맞아? 그러면 중선 만났지? 그렇죠. 저게 무중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무게중심, 이것도 무게중심. 그래서 이 그림은 원래 봐야 되는 본질이 뭐냐면 이 교점, 이 점하고 이 점의 정체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를 봤었어요. 됐죠?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지? 2대 1. 그럼 삼각형의 당연히 밑변 비율이 넓이비가 되는 거 맞죠? 2대 1 비율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거대로 다 쪼갠 게 저 비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 이거 서술형에서 저 점의 정체를 밝히세요라고 이제 서술형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게중심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외워서 풀어주면 된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까지도 볼게. 이거는 사실 출제율은 낮아. 근데 안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봐봐라. 거기 그 그림은 그 평행사변형이 쪼개질 때 어떻게 쪼개지냐면 아유
졸려요. 알아요. 가인이가 졸릴 때는 그냥 아무 말이 없어. 조용히. 자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너네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다 중점 잡혀 있는 거고, 중점 잡혀 있고 여기 중점. 이 그림일 때 쓰는 겁니다. 이 그림일 때. 알겠지? 꼭 뭐라고 알려드릴까? 1314. 이 정도?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건 비율이거든요. 131, 131, 131, 131, 가운데 4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 그럼 이건 이제 전체가 몇 S가 되는 거지? 전체 20S가 20S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례배분으로 가는 거. 20분의 3 이렇게. 됐나? 출제율은 좀 떨어져. 알겠지?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오고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푼다. 얘는 거의 나와. 거의 물어볼 가능성이 무모합니다. 거의 나와요. 거의. 알겠지? 근데 말 그대로 이건 평사단원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단원에서는 당연히 이걸 물어볼 수가 없어. 알겠지? 근데 영문 같은 데는 이거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지? 사각형부터 끝까지가 범위잖아요. 이거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연모 제외한 학교는 뭐예요? 기말 때 나오겠죠. 닮은 쪽으로, 무게중심 쪽으로밖에 못 물어봅니다. 알겠지? 그래서 잘 유용하게 좀 기록해놨다가 필기해놨다가 공부하실 때 다시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됐어요. 알았다 됐을까? 여기까지. 아.